자, 어디에 있나? 에볼루션. 왔어. 아씨. 또 빠졌어. 씨. 이번에도 안 걸렸어. 이건 쇼파이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이밍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려움을 맞선 극복이다. 피쉬, 오케이. 피쉬, 피쉬, 오케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창만 베스. 오케이. 역시 그 돌 위에 돌 위에 있었구나. 하나. 오, 캐졌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온 겨울의 끝자락. 서승찬이 찾은 곳은 전남 고흥의 해창만. 해창만은 세 개의 배수관문 사이로 바다와 접해 있어 저수지나 내륙수로에 비해 염도가 높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결빙이 잘 되지 않아 겨울철 천혜의 배수 낚시터로 급부상하는 필드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자, 대한민국 배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필드가 있죠. 저 역시 아주 예전부터 정말 꿈꿔오던, 가보고 싶었던 그런 필드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전남 고흥에 위치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의 대표적인 꿈의 필드 해창만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혹한기인데요, 아주 상당히 오늘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이곳 해창만은 일단 추운 날씨 속에 또 그만큼의 진가를 발휘하는 필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볼루션 해창만에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낚시 여건이 좋지 못한 겨울철. 고생스럽게 먼 곳을 찾아도 조항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절이 또한 겨울. 하지만 이곳 해창만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끝없는 지리와 그 속에 수많은 배스의 순진한 입질이 있기에 배서들이 장거리 출조도 주저하지 않는 곳이다. 일단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스들의 스쿨링 그런 성향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류권에 위치한 수로로 연결되는 그런 지금 지역을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로에서 본류로 이어지는 구간은 물꼬리라고 하죠. 물꼬리 물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수심이 나와주기 때문에 배스가, 겨울철 배스들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곳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넓지 않는 해창만마저 살얼음을 끼게 만든 강추위 때문에 그나마 수심이 깊고 배스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물골 자리를 우선 공략해보기로 한 서승찬이다. 해창만의 경우 수로 전역을 갈대들이 촘촘하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배스들이 은신할 수 있는 천연 스트럭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 땅콩 보트나 고무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서 좀 배워야겠어. 사이즈 좋은가 보다. 바로 옆 포인트에서 배스를 낚아내자 부러움을 감출 수 없는 서승찬. 하지만 배스의 입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해창만에서의 출발이 순조로울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다. 자, 지금 한계 수심이 한 3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로 탐색을 해봤는데 미세하게 바닥이 살짝 닿이는 정도의 수심층을 발견을 했어요. 그 후에 텍사스 리그로 바닥을 긁어봤는데 큰 밑걸림이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교체를 했죠. 전층을 공략할 수도 있으면서 바닥층을 좀 더 유리하게 빨리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결정적으로 저소음기 배스들의 쇼파이트를 대비를 해서 바늘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체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스만 있다면. 자, 이제 어느 정도 크랭크베이트 텍사스 리그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이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배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역시 전천후 전층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리트리브만으로도 배스를 공략을 히트를 시킬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저수온기에서는 바닥권에서 웜처럼 그냥 바닥을 탁 씻고 드르륵 하고 리프트 시켜줬다가 또 떨어뜨려주는 폴링,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느린 템포와 리액션,
그리고 베스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뛰어나요. 좀 더 오래 베스를 한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하드베이트지만 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디에 있나. 현재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전층을 탐색하면서 바닥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서승찬. 저수원기 숏바이트를 극복하기 위해 바늘이 밖으로 돌출된 누워를 사용하고 있다. 야, 겨울 날씨 치고 이 정도면 오늘 진짜 좋네. 아직 바람도 세게 터지지 않았고 일조량도 괜찮고. 베스만 탁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아직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잠잠하기에 베스의 기운이 그를 향해 오는 듯한데 그때 피쉬, 오케이. 야, 바이브레이션 딱 리프트 하는 리액션에 딱 꿀렁하고 걸렸어요. 오, 좋은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창만 베스. 지난 시간 장송호 빅베스에 이어 이번엔 해창만 베스다. 사이즈도 괜찮네. 오호. 야, 이리 와라. 야, 저렇게 큰 녀석은 아니네요. 야, 그래도 깊은 곳에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가 바닥에 누워있다가 부르륵 하고 상승하는 리프트 액션에서 바로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야, 해창만 베스 드디어 만났네. 야, 정말 만나고 싶었었는데. 야, 깨끗하네요. 또 나와라. 해창만 베스. 야, 뭐 겨울에 추위를 잊게 해줍니다.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베스가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는, 빠져있는 곳이죠. 베스들이 스쿨링 될 만한 그런 포인트에서 입질을 해줬는데, 만약에 진짜 혼자 있었던 베스는 아니겠죠. 지금 같은 겨울 시기에 저 정도 수심이 나오는 포인트에 저 정도 되는 사이즈가 혼자 있을 리는 없거든요. 대부분 아마 비슷한 사이즈들과 거의 비슷한 개체들이 뭉쳐있는 스쿨링. 만약에 그러한 포인트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아마 베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바이브레이션도 좋지만 해청만에서 입질을 한번 받자 지금의 채비보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서승찬. 새로운 채비로 교체한 후 두 번째 베스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브레이션 플러그에서 웜으로 채비를 교체한 서승찬. 한 번 입질을 받아내자 오늘 해창만의 베스 입질이 예민하다고 생각됐는지 빠른 액션보다는 정적인 액션, 부는 건가? 그리고 바닥층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 웜을 선택한 그다. 살짝 포지션이 이동됐나? 입질이 없네. 야, 아까 첫 번째 베스 탁 입질하는 순간 베스가 스쿨링 돼 있는 자리라는 확신이 탁 생기면서 기대감이 탁 부풀었는데, 그 입질이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주변에 낚시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뜨문뜨문 계속해서 베스가 낮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만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저한테만 입질이 또 이어지질 않고 있는데, 베스는 여기 멀지 않은 물속 어딘가에 지금 스쿨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불행하게도 저한테는 입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부지런히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해창만 베스들의 특징 중 하나는 포인트 한 곳에 베스가 스쿨링 됐다는 것. 평소라면 한 자리에서 10여 마리의 베스도 낚아낼 수 있다는데,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에게만은 두 번째 입질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바람이 터지니까 바람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금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잔잔하던 물결 역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입질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오던 순간, 오랜만에 찾아왔네. 악조건 속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좋다.
아, 반가운 녀석. 힘을 못 쓰는구나. 처음에만 좀 쓰고. 야, 이 녀석은 바닥권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좀 상당히 강하게 쭉쭉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순간적인 힘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추운 것도 까먹을 정도로 저를 상당히 놀래켜 준 녀석입니다. 제가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상당히 하드한, 강한 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로드가 그냥 꾹꾹 쳐박히네요. 이 손맛, 한겨울에도 이런 손맛 때문에 이 추운 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창만 베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한 마리를 낚아내자 어느덧 자신감이 붙은 서승찬이다. 일단 베스들이 확실한 건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쿨링도 일단 큰 댐, 수심이 깊은 곳에는 서스펜드 돼서 이렇게 딱 공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베이트피쉬든 베이트피쉬볼 이런 식으로 스쿨링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특정 포인트, 돌무더기라든지 무슨 직벽이라든지 바짝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베스들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베스들이 지금 시기에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자리에 모여 있는 거는 스쿨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해창만의 환경상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수심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댐에 비해서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층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온 상황에, 같은 상황에 만약에 다른 수심이 한 10몇 미터, 20미터 나오는 그런 댐 같은 필드였다 그러면 아마 한 9m, 10m 정도의 베스들이 바닥이 아닌 중층에 떠 있겠죠. 하지만 해창만은 그렇게 깊은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하층까지 더 이상은 더 못 내려가죠. 가고 싶어도. 그런 상태로 지금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연속해서 바닥권에서 입질을 얻어내자 어느 정도 해창만에서의 패턴을 찾아가는 서승찬이다. 좀 더 바닥을 제대로 조금 여유 있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낮은 수온으로 인해 베스들이 바닥권에 몰려있을 것이라 추측한 서승찬. 바닥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데 과연 그의 추측은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왔어. 빠졌다. 너무 빨랐어. 딱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을 타고 거칠게 힘들게 막 저항을 느끼면서 올라오다가 딱 멈췄어요. 그때 꾹 하고 끌고 들어갔는데 본능적으로 손이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요. 바로 발 앞이에요. 멀지 않아. 계속 지금 밋밋한, 진짜 손에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밋밋한 지형에서 입질을 기대하는데, 웜낚시는 정말 그러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근데 뭔가 공략할 만한 물속에 안 보이는 대상을 발견을 했죠. 그럼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대감이 상승을 해요. 그런 곳에서 그 저항감을 느끼면서 투둑투둑거리고 있다 멈춘 순간 꾹 했어요. 그때 확실한 훅셋 타이밍을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버렸습니다. 역시 그냥 밋밋한 지형보다는 뭔가 물속에 있는 그런 장애물 지형에서 입질을 받을 때 그 기분 더 끝내주죠.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비록 다 잡은 녀석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지만 그의 확신이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에 잔뜩 흥분한 서승찬. 피쉬! 오케이! 또다시 찾아온 베스. 오케이! 역시 그 돌 위에 있었구나. 아무리 혹한기라 해도 포인트 선정만 잘하면 입질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방금 꾹꾹 입질 받았던 그 돌이 있는 자리에 입질이 그냥 꾹꾹 해줬습니다. 조금 사이즈하고 빵이 좋아졌네요. 이제 좀 추위가 가시는데요. 해창만 또 씨알 좋은 녀석 만났습니다. 겨울 배스 치고 파이팅이 상당히 좋았어요. 깨끗하고 진짜 해창만에서 이제 베스다운 베스 드디어 첫 번째로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혹한기 이 정도만 돼도 진짜 행복하네요. 깨끗하다. 자, 지금 그 물속에 있는 좀 돌무더기 같아요. 근데 밋밋한 전부 다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뻘바닥이었는데 바닥을 계속 웜으로 긁어오다가 발견한 자리에서 입질을 받고 베스까지 확인을 했죠.
지금 베스가 계속 붙어줄지 아니면 또 이동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걸렸다 빠졌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꾹꾹 하고 들어가네요. 그러면 일단 베스가 흩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한번 손맛을 보겠습니다. 해창만에서 스쿨링된 베스무리를 만난 서승찬. 연이은 입질에 그의 기대감은 증폭돼 가는데 과연 그의 승승장구는 계속 이어질까? 왔어. 야, 이번엔 확실한 타이밍을 주고. 이씨. 오케이. 야, 사이즈가 근데 아까보다는 빠졌네. 야, 지금 입질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딱 했는데 가벼웠어요. 베스가 별로 안 큰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꺼내다 보니까 툭 빠져버렸습니다. 후킹은 되지 못했지만 계속된 입질에 잔뜩 고무된 서승찬.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후킹 미스가 오늘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줄 것이라는 걸. 왔어. 씨, 또 갔어. 연이은 후킹 실패. 또 빠졌어, 씨. 야, 왜 이러지? 왔다. 아직 안 돼. 하나, 둘, 물고 있어. 이번에도 안 걸렸어. 살짝 무게감이 실려 있었는데, 안 걸렸어. 자, 살짝 입질이 예민해진 건지, 이번엔 무게감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훅셋을 좀 더 확실하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 안 걸렸네요. 계속된 후킹 미스의 원인을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는 서승찬. 결국 새로운 모험으로 채비를 바꿔 끼우는데 포인트도 이상이 없고. 그렇다면 좀 더 다르게. 과연 이번엔 제대로 된 후킹을 할 수 있을까? 캐스팅을 하는 서승찬의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 그야말로 복잡한 마음이다. 뭔가가 탁 친 것 같은데 물고 있다. 또 빠졌어.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이번에도 빠지네. 희한하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하기만 한 서승찬이다. 이건 숏바이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타이밍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난감해지네요. 야, 훅셋 미스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숏바이트도 타이밍의 문제도 아닌 훅셋 미스로 계속 입질에 실패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서승찬이다. 또 빠졌어. 이번엔 확실히 걸렸다가 툭 하고 빠졌어요. 보셨죠? 방금 제가 세팅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베스의 무게감까지 훅셋된 그 느낌을 제가 다 몸으로 느꼈는데. 계속된 훅셋 미스에 망연자실한 서승찬. 혹한기 겨울철 낚시는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란 걸 새삼 깨닫는 그다. 과연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탈출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서승찬이다. 좀 부드러운 훅셋으로 텐션에 의존을 해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베스보다 놓친 베스가 거의 2배가량 많은 것 같은데 숏바이트는 아니에요. 훅셋이 됐다가 빠져요. 확실한 훅셋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훅셋 미스로 고생하기는 흔치 않은 일 때문에 더 당황스럽기만 한 그다. 입질이 나쁘지도 않고 밑걸림이 심하지도 않고 베스들의 또 입질 또한 되게 상당히 많은 그런 하루였거든요. 주변의 보트들만 해도 고기들을 잘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바이트를 받고 훅셋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딩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베스가 바늘터리를 해서 뱉고 간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입과 언저리에 바늘이 살짝 걸렸다가 제가 좀 과하게 아니면 좀 로드의 파워가 강해서 이게 좀 베스의 입가가 찢어져서 바늘이 빠진 그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팁이 부드러운 로드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날이 아닌데 상황이 해창만의 조건은 분명 나쁘지 않다. 입질도 기대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해창만에서 안 통하네. 하지만 연이은 훅셋의 실패를 결국 이겨내지 못한 서승찬. 아쉬움이 가득한 해창만이지만 또 다른 경험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 떨어진다. 자, 에볼루션 오늘 꿈의 필드죠. 해창만을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낚시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꿈의 필드였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 많은 조가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한기의 날씨 속에서 저를 뺀 다른 분들은 상당히 조가가 좋았거든요. 제가 눈으로 직접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일단 입질을 받고 후킹이 됐는데 놓친 베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저의 훅셋에 오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추운 혹한기지만 이곳 해창만을 찾아오신다면 많은 마리수의 베스 손맛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춥고 감각이 없을 때는 바늘에 이렇게 손이 찔리기도 해요. 근데 아픈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딱 보면 피가 나 있더라고요. 쇼파이트는 아닌데 왜 훅셋이 안 될까? 프리리그의 약점. 훅셋을 위로 하지 않고 앞으로 사이드로도 끌어줬는데 오케이. 사이즈가 근데 아까보다는 빠졌네. 지금 입질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딱 했는데 가벼웠어요. 베스가 별로 안 큰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꺼내다 보니까 툭 빠져버렸습니다. 후킹은 되지 못했지만 계속된 입질에 잔뜩 고무된 서승찬.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후킹 미스가 오늘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줄 것이라는 걸. 왔어. 또 갔어. 연이은 후킹 실패. 또 빠졌어. 왜 이러지? 왔다. 아직 안 돼. 하나, 둘, 물고 있어. 이번에도 안 걸렸어. 살짝 무게감이 실려 있었는데 안 걸렸어. 자, 살짝 입질이 예민해진 건지 이번엔 무게감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훅셋을 좀 더 확실하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 안 걸렸네요. 계속된 후킹 미스의 원인을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는 서승찬. 결국 새로운 모험으로 채비를 바꿔 끼우는데 포인트도 이상이 없고 그렇다면 좀 더 다르게 과연 이번엔 제대로 된 후킹을 할 수 있을까? 캐스팅을 하는 서승찬의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 그야말로 복잡한 마음이다. 뭔가가 탁 친 것 같은데 물고 있다. 또 빠졌어.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이번에도 빠지네. 희한하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하기만 한 서승찬이다. 이건 쇼파이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타이밍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난감해지네요. 훅셋 미스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숏바이트도 타이밍의 문제도 아닌 훅셋 미스로 계속 입질에 실패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서승찬이다. 또 빠졌어. 이번엔 확실히 걸렸다가 툭 하고 빠졌어요.
방금 제가 세팅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배스의 무게감까지 훅셋된 그 느낌을 제가 다 몸으로 느꼈는데, 계속된 훅셋 미스에 망연자실한 서승찬. 혹한기 필드가 있죠. 저 역시 아주 예전부터 정말 꿈꿔오던, 가보고 싶었던 그런 필드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전남 고흥에 위치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의 대표적인 꿈의 필드 해창만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혹한기인데요. 아주 상당히 오늘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이곳 해창만은 일단 추운 날씨 속에 또 그만큼의 진가를 발휘하는 필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볼루션 해창만에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 낚시 여건이 좋지 못한 겨울철. 고생스럽게 먼 곳을 찾아도 조항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절이 또한 겨울. 하지만 이곳 해창만은 굽이굽이 이어지는 끝없는 지리와 그 속에 수많은 배스의 순진한 입질이 있기에 배서들이 장거리 출조도 주저하지 않는 곳이다. 일단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스들의 스쿨링 그런 성향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류권에 위치한 수로로 연결되는 그런 지금 지역을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로에서 본류로 이어지는 구간은 물꼬리라고 하죠. 물꼬리 물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수심이 나와주기 때문에 배스가, 겨울철 배스들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곳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넓지 않는 해창만마저 살얼음을 끼게 만든 강추위 때문에 그나마 수심이 깊고 배스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물골 자리를 우선 공략해보기로 한 서승찬이다. 해창만의 경우 수로 전역을 갈대들이 촘촘하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배스들이 은신할 수 있는 천연 스트럭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 땅콩 보트나 고무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서 좀 배워야겠어. 사이즈 좋은가 보다. 바로 옆 포인트에서 배스를 낚아내자 부러움을 감출 수 없는 서승찬. 하지만 배스의 입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해창만에서의 출발이 순조로울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다. 자, 지금 한계 수심이 한 3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로 탐색을 해봤는데, 미세하게 바닥이 살짝 닿이는 정도의 수심층을 발견을 했어요. 그 후에 텍사스 리그로 바닥을 긁어봤는데 큰 밑걸림이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교체를 했죠. 전층을 공략할 수도 있으면서 바닥층을 좀 더 유리하게 빨리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결정적으로 저소음기 배스들의 숏바이트를 대비를 해서 바늘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채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스만 있다면. 자, 이제 어느 정도 났어. 살짝 무게감이 실려 있었는데 안 걸렸어. 자, 살짝 입질이 예민해진 건지 이번엔 무게감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훅셋을 좀 더 확실하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 안 걸렸네요. 계속된 후킹 미스의 원인을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는 서승찬. 결국 새로운 웜으로 채비를 바꿔 끼우는데 포인트도 이상이 없고, 그렇다면 좀 더 다르게. 과연 이번엔 제대로 된 후킹을 할 수 있을까? 캐스팅을 하는 서승찬의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 그야말로 복잡한 마음이다. 뭔가가 탁 친 것 같은데 물고 있다. 또 빠졌어.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이번에도 빠지네. 희한하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하기만 한 서승찬이다. 이건 숏바이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타이밍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난감해지네요. 야, 훅셋 미스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숏바이트도 타이밍의 문제도 아닌 훅셋 미스로 계속 입질에 실패한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서승찬이다. 또 빠졌어. 이번엔 확실히 걸렸다가 툭 하고 빠졌어요.
보셨죠? 방금 제가 세팅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뱃의 무게감까지 훅셋된 그 느낌을 제가 다 몸으로 느꼈는데 계속된 훅셋 미스에 망연자실한 서승찬. 혹한기 겨울철 낚시는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란 걸 새삼 깨닫는 그다. 과연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탈출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서승찬이다. 좀 부드러운 훅셋으로 텐션에 의존을 해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베스보다 놓친 베스가 거의 2배가량 많은 것 같은데 쇼바이트는 아니에요. 훅셋이 됐다가 빠져요. 확실한 훅셋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훅셋 미스로 고생하기는 흔치 않은 일. 때문에 더 당황스럽기만 한 그다. 입질이 나쁘지도 않고 밑걸림이 심하지도 않고 보셨죠? 방금 제가 세팅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뱃의 무게감까지 훅셋된 그 느낌을 제가 다 몸으로 느꼈는데 계속된 훅셋 미스에 망연자실한 서승찬. 혹한기 겨울철 낚시는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란 걸 새삼 깨닫는 그다. 과연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탈출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서승찬이다. 좀 부드러운 훅셋으로 텐션에 의존을 해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베스보다 놓친 베스가 거의 2배가량 많은 것 같은데 쇼바이트는 아니에요. 훅셋이 됐다가 빠져요. 확실한 훅셋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훅셋 미스로 고생하기는 흔치 않은 일. 때문에 더 당황스럽기만 한 그다. 입질이 나쁘지도 않고 밑걸림이 심하지도 않고 베스들이 또 입질 또한 되게 상당히 많은 그런 하루였거든요. 주변의 보트들만 해도 고기들을 잘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바이트를 받고 훅셋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딩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베스가 바늘털이를 해서 뱉고 간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입과 언저리에 바늘이 살짝 걸렸다가 제가 좀 과하게 아니면 좀 로드의 파워가 강해서 이게 좀 베스의 입가가 찢어져서 바늘이 빠진 그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팁이 부드러운 로드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날이 아닌데 상황이 해창만의 조건은 분명 나쁘지 않다. 입질도 기대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해창만에서 안 통하네. 하지만 연이은 훅셋의 실패를 결국 이겨내지 못한 서승찬. 아쉬움이 가득한 해창만이지만 또 다른 경험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 떨어진다. 자, 에볼루션 오늘 꿈의 필드죠. 해창만을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낚시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꿈의 필드였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 많은 조가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한기의 날씨 속에서 저를 뺀 다른 분들은 상당히 조가가 좋았거든요. 제가 이곳 해창만은 일단 추운 날씨 속에 또 그만큼의 진가를 발휘하는 필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볼루션 해창만에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 낚시 여건이 좋지 못한 겨울철. 고생스럽게 먼 곳을 찾아도 조항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절이 또한 겨울. 하지만 이곳 해창만은 구비구비 이어지는 끝없는 지류와 그 속에 수많은 배스의 순진한 입질이 있기에 배서들이 장거리 출조도 주저하지 않는 곳이다. 일단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베스들의 스쿨링 그런 성향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류권에 위치한 수로로 연결되는
그런 지금 지역을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로에서 본류로 이어지는 구간은 물골이라고 하죠. 물골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수심이 나와주기 때문에 베스가, 겨울철 베스들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곳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넓지 않는 해창만마저 살얼음을 끼게 만든 강추위 때문에 그나마 수심이 깊고 베스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물골 자리를 우선 공략해보기로 한 서승찬이다. 해창만의 경우 수로 전역을 갈대들이 촘촘하게 뒤덮고 있기 때문에 베스들이 은신할 수 있는 천연 스트럭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 땅콩 보트나 고무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서 좀 배워야겠어. 사이즈 좋은가 보다. 바로 옆 포인트에서 베스를 낚아내자 부러움을 감출 수 없는 서승찬. 하지만 베스의 입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해창만에서의 출발이 순조로울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다. 자, 지금 한계 수심이 한 3m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로 탐색을 해봤는데 미세하게 바닥이 살짝 닿이는 정도의 수심층을 발견을 했어요. 그 후에 텍사스 리그로 바닥을 긁어봤는데 큰 밑걸림이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교체를 했죠. 전층을 공략할 수도 있으면서 바닥층을 좀 더 유리하게 빨리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일단 결정적으로 저소음기 베스들의 숏바이트를 대비를 해서 바늘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쉐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만 있다면. 자, 이제 어느 정도 크랭크베이트 텍사스 리그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이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베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역시 전층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리트리브만으로도 베스를